네, 잘 쉬셨죠? 자, 앞 시간에 이어서 공황장애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황장애의 진단인데요. 자, 공황장애 진단. 아이고. DSM-5에 따르면 공황장애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공황 발작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공황장애가 되기 위해서는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DSM-5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비롯한 다른 신체적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증상 중 4가지가 10분 이내에 나타나는 것을 공황 발작으로 봅니다. 자, 이제 볼 텐데 이 증상 중 4가지가 10분 이내에 나타나는 거예요. 4가지가 10분 이내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공황장애인가 아닌가? 혹시 그런 의심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보세요. 자, 공황 발작 보는데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가지가 10분 이내에 나타나야 돼요. 자, 첫 번째, 가슴이 떨리거나 심장박동수가 증가한다. 가슴이 떨리거나 심장박동수가 증가한다. 갑자기 땀이 많이 난다. 갑자기 땀이 많이 난다. 뿐만 아니라 손, 발 또는 몸이 떨리거나 막 불안해서 막 흔들린다. 그리고 숨이 가빠지거나 질식할 것 같아.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실제로 질식이 일어나거나 질식할 것 같은, 숨을 못 쉬는 거죠. 같은 느낌이 든다. 가슴이 아프거나 압박감을 느낀다. 메스껍거나 뱃속이 불편하다. 어지럽거나 불편하며 어지러우면서 약간의 현기증이 나거나 현기증이 날 때 죽을 것 같은 느낌, 어떤 지각에 이상이 발생할 때 마비되거나 따끔따끔한 느낌, 몸에서 열이 오르거나 오한이 갑자기 추워지는 거죠. 비현실감 혹은 이인증, 자기 자신에게서 분리된 같은 느낌이 들 때, 미쳐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대한 제어 상실, 그게 이제 컨트롤이 안 된다. 자, 한번 천천히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10분 이내에 이 중에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발생하면 공황장애로 볼 수 있다. 공황발작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한번 보세요. 이거는 갑작스럽게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0분 이내에 4가지 증상이 이상이 나타날 때, 갑자기 가슴이 떨리거나 심장 박동수가 증가한다. 땀이 많이 난다. 손발 또는 몸이 떨리거나 흔들린다. 막 불안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숨이 가빠지거나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질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심장어택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슴이 아프거나 압박감 있는 거. 숨을 못 쉬니까 당연히 가슴이 아프고 압박감이 올 수밖에 없죠. 또 가슴이 아프거나 압박감이 오니까 숨을 못 쉴 수도 있고요. 갑자기 막 메스꺼워 토할 것 같아.
어지럽다, 불편하다, 현기증이 난다, 특별히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심한 경우에 정말 이대로 있으면 막 죽을 것 같다. 그리고 뭔가 감각이 이상하게 나타난다. 갑자기 몸에서 열이 확 오르거나 갑자기 막 추워진다. 비현실감, 현실 감각이 좀 막 떨어진다. 미쳐버릴 것 같아. 아니, 제가 그때 대관람차를 탔을 때, 정말 이 정도 올라갔을 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올라갔을 때. 가슴이 떨려 심장박도는 당연한 거였고요. 당연히 땀도 났고요. 당연히 몸이 떨렸고요. 그러니까 지식할 것 같아. 숨을 못 쉬겠는 불안해가지고. 음. 당연히 뱃속이 막 토할 것 같고, 어지럽고, 불편하고,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가 왔다니까요.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입니까, 벌써? 제가 실제 그런 걸 느꼈으니까요. 근데 이러한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계속해서, 어, 정말 생활하다가, 물론 당연히 어떤 외부적 요인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거예요. 외부적 요인. 당연히 외부적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땅 때린 거죠. 이렇게 땅 때린 거지만, 이때에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런 외부적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그것을 잘 이렇게 컨트롤 합니다. 잘 컨트롤해서, 이게 더 이상 불안 증상으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도록 잘 컨트롤이 되죠. 그런데 이 공황장애에 걸리게 되면, 이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미치는 거죠. 예, 정말 미치는 거죠. 정말 힘들어져요, 이거. 정말 힘들어져요. 음, 네. 여러분, 이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음, 음, 음. 혹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이런 증상이 만약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음, 저는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병원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일단은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는 꽤 치료에 대한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치료할 수 있어요. 사실 정말 이게 정말 전형적인 여러분 인지심리거든요. 전형적인 이게 인지심리입니다. 물론 외부적인 분명히 요인이 있지만 방금 말씀했죠.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갑자기 휘청했어요. 휘청. 바람 이게 월미도니까 인천의 앞바다니까 바람도 많이 부니까 한번 휘청했고 소리가 끼끼 계속 났어요. 이게 워낙 오래돼가지고 흔들리면서
계속 끽끽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게 내가 굉장히 정말 불안해진 거거든요. 분명히 외부적 요인은 있지만 정확하게 인지. 이 상황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이 상황이 사라졌으면 사라져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사라진 거죠. 그리고 뭐 이거는 안 타면 되잖아요. 그죠? 대관람차 꼭 타야 될 거 아니니까 안 타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현상이 계속 내 삶 가운데도 계속 나타난다. 그러면 벌써 나의 심리적 이제 메커니즘 속에 기제 속에 벌써 하나의 어떤 틀이 형성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공황 발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고요. 네. 사실 뭐 이것도 수업 시간이면 우리가 토론을 좀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 의외로 얘기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또 이런 경험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아니면 지금도 어려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토론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네, 지금 그렇게 못해. 참 이게 상담이 그래요. 이건 그냥 이렇게 강의할 것 같으면 뭐 인터넷 찾아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을 다루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계속 이야기하지만 좀 아쉽습니다. 자, DSM-5에서 이제 DSM의 공황장애, 패닉 디스오더의 진단 기준을 보면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한 달 이상 경험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황 발작에 대한 지속적인 염려 및 공황 발작의 후유증, 그게 뭐냐, 정신 이상, 심장 발작에 대한 걱정이 계속 있을 때 이런 것을 한 달 이상 경험할 때 공황 장애라고 합니다. 또 공황 발작과 관련된 현저하게 부적응된 행동 변화, 상황을 회피하는 행동 등이 지속적으로 한 달 이상 나타날 때 공황장애, 패닉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대관람차를 탔지만 지금도 염려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죠? 물론 그 상황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 다시 내가 대관람차를 탄다고 한다면 어떨지는 뭐 안 타봐서 모르겠어.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타봤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지속적인 이렇게 계속 염려 및 공황 발작의 후유증이 나타나야 돼요. 이런 걱정이 계속 내가 말씀드렸지만 불안장애라고 그랬잖아요. 불안장애. 이거는 불안장애거든요. 공황장애는 계속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것이 계속 이런 불안 상태가 유지될 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한 달 이상 계속 이런 불안 심리가 남아 있는가? 이제 그걸 보시면 되죠. 그걸 보시면 되죠. 공황 발작과 관련된 현재 부적응의 행동 변화, 상황을 계속 회피하려는 행동이 있는가? 그런 걸 공황장애라고 한다. 네.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합병증인데요. 공황장애에 주로 동반하는 합병증이 뭐냐면 당연히 우울증이죠. 당연히 우울증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우울증이죠. 왜? 항상 불안하니까. 여러분, 이 불안한 사람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어요? 당연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 이 수면, 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잠만 잘 자도요, 아주 건강할 수 있어요. 사실 건강한 사람은요, 잠을 잘 자는 사람입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불안하니까, 심장이 뭐 아주 빠르게 뛰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당연히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음. 물론 여러분, 우울증이 모든 것이 공황장애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울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공황발작 증세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상당히 높다. 물론 우울증이 공황장애만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공황발작이 일어났을 때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의존증입니다. 알코올은 몇몇 신경안정제와 같은 성격을 가지죠. 그러니까 술을 처음 먹었을 때는 뭐 알딸딸한 그런 느낌이 있죠. 이로 인해 술을 마시다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진다. 일단은 여러분, 알코올을 먹으면 지금 불안 증상이 굉장히 완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알코올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 계속 술을 이제 의존하게 되는 그런 경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것이 사실 중독에, 이것도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 모든 중독이 똑같은 문제이긴 하지만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술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술에 의존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뭐 소주 한 잔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다음에는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소주 한 잔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중독이. 점점 더 이것이 한 잔에서 두 잔, 한 잔에 두 잔, 10잔, 뭐, 이런 식으로 한 병에 7잔 받나오나요? 한 병, 두 병, 세 병, 네 병. 이렇게 점점 더 늘어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간다는데 문제가 있고, 점점 더 그 양이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걸 끊을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왜? 의존형이니까요. 알코올 중독은 전형적인 의존형 질병입니다. 알코올 중독은요, 전형적인 의존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술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술에 의존하게 된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술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술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컨트롤이 안 돼요. 왜? 술에 의존하니까. 술이 자기를 컨트롤하게 되죠. 그걸 중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알코올 중독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7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내가 군대 제대하기 전에, 소위 말하는 고무신 거꾸로 신어서, 제대하고 난 이후에 내가 그 양주를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었다고. 정말. 근데 거기서 더 의존적으로 가버리면 이제 술 없이는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결국은 잠을 자야 되는 거니까. 잠을 못 자면 이거는 뭐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잠을 못 자니까.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앙으로 이겨낸 거지만, 지금은 내가 뭐 술을 먹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결국은 신앙으로 이겨낸 거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이제
알코올 중독은 의존적 질병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또 마지막 3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